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은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신 야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 분은 이 야돈 꼬리를 씹으시면서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고가 음식 재료일 텐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 야돈 꼬리의 감칠맛과 이 셀러와의 관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돈은 정말 신기한 포켓몬이에요. 셀러에게 물리면 진화를 하는데요. 꼬리를 물리면 야도란이 되고 머리를 물리면 야도킹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진화 과정에서 야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셀러의 모습도 함께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더 단단히 붙어있기 좋은 형태로 몸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진화의 이유를요, 생물학적으로 한번 상상해서 분석해 보면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셀러는 야돈 꼬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맛있는 물질에 이끌려 꼬리를 쾅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자극에 더해서 셀러가 가지는 그 미량의 독소 또는 화학물질이 야돈의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야돈의 생리 상태가 변하고 그 결과 진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야돈 이야기를 시작하면은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야도란, 야도킹, 가라르 지역의 야돈, 가라르 야도란, 가라르 야도킹까지. 아이고,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 포켓몬의 생태 신화에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야돈의 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둘째, 셀러와 야돈은 어떤 관계일까? 먼저 야돈의 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다들 아시듯이 야돈의 꼬리에서는 어떤 마성의 맛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맛본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달콤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감칠맛이 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단맛과 감칠맛은 분명히 다른 맛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감칠맛에 대해서는 제 절친인 은 교수가 예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칠맛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 혀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느끼는 맛입니다. 글루탐산은요, 우리 몸의 혈액에도 존재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질소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글루타치온은 세포에서 각종 독성을 제거하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이 야돈의 혈액에도 이런 글루탐산이 풍부하다면 꼬리 끝에 있는 특수한 분비섬을 통해서 이 물질이 점액 형태로 밖으로 분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야돈 꼬리의 그 달콤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그 야돈의 생활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 야돈은 포켓몬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초저활동 포켓몬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도 매우 적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당 조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돈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남는 과잉 당분을 꼬리 끝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점액 형태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끝이 하얀색인 거죠. 만약 여기에 글루탐산과 같은 이 아미노산까지 함께 존재한다면 어떻겠어요?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나는 독특한 맛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야돈은 꼬리를 물에 담가서 먹이를 낚는 포켓몬입니다. 어쩌면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이 분비물 자체가 미끼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질문 주신 분처럼 이 야돈 꼬리포를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야돈 꼬리 성분으로 맛을 낸 양념 감자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고맙게도 일본의 한 포켓몬 연구원이 제게 선물로 보내주었거든요. 이게 일본 카가와현의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맛을 봤더니요, 짭짤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 감칠맛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분명히 은근하게 달콤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야돈의 꼬리에서는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난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짠맛도 있다.
어쩌면 꼬리에서 분비되는 체액이나 땀 성분이 조금 섞이면서 단맛, 감칠맛, 짠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단짠 시너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동 꼬리를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도는요,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자랍니다. 이 꼬리 재생은요, 단순히 상처가 아물어서 새살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블라스테마, 우리말로는 아체라는 특별한 재생 조직이 형성되면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이 아는 싹을 뜻하고요, 체는 몸을 뜻하니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조직이 싹처럼 돋아나는 재생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 꼬리 재생 능력으로 가장 유명한 동물은요, 도마뱀이죠. 하지만 이런 재생 능력은 도마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롱뇽 같은 양서류하고요, 그리고 일부 어류에서도 발견됩니다. 야돈이 꼬리를 재생한다는 점 때문에 파충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모습과 행동을 보면 수달 같은 이 반수생 포유류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포유류에서는요, 이 도마뱀처럼 꼬리를 완전히 재생하는 사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포유류에서는요, 손가락 끝이나 피부가 부분적으로 재생되는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죠. 바로 사슴의 뿔 재생입니다. 사슴은 매년 뿔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뿔이 다시 자랍니다. 이 과정에서도요, 아체와 유사한 재생 조직이 관여하거든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야돈을 보면은요, 포유류이면서 재생 능력이 특별히 강화된 아주 독특한 생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대상은 셀러입니다. 셀러는 왜 야돈 꼬리를 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화학 신호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해양 무척추 동물이요,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특히 물속에 녹아있는 이 아미노산은요, 먹이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개나 조개 같은 이 해양 동물이요, 이 물속에 녹아있는 글리신, 알라닌, 그리고 글루탐산 같은 아미노산을 잘 감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야돈의 꼬리에서 글루탐산이 풍부한 점액이 분비된다면 셀러는 분명히 그 신호를 감지하고 먹이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고는 야돈의 꼬리로 달려드는 것이죠. 이렇게 야돈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셀러가 덤벼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야도란이 되는 겁니다. 야도란이 되면 셀러의 모습도 변합니다. 이 마치 소라처럼 꼬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고는 야돈 꼬리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단맛을 아주 열심히 섭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꼬리를 똑 떼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을 천천히 빨아먹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셀러도 이게 정말 맛잘 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셀러가 가진 독성 물질이 소량 야돈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야돈 건강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 셀러가 소라와 비슷해 보이죠? 이 대부분 소라는 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에서는 테트라민이라는 신경 독소가 발견됩니다. 이 독소는 주로 타액선, 침샘, 그리고 내장에 존재하는데요. 이게 신경계에 작용해서 근육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요, 가을철에는 일부 소라류의 자연 독성이 강해질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라를 안전하게 드시려면은요, 타액선과 내장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삶은 다음에요, 이 살만 꺼내서 내장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서 침샘 부위를 떼어내면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셀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셀러도 이런 신경독소를 아주 소량 분비한다면 어떨까요? 야도는 뭐지? 하면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에서도 야도는 물려도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셀러의 독은 야돈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꼬리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셀러에게 물린 뒤 야돈은 두 발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야돈은 이 남는 포도당을 꼬리 끝으로 보내 배출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셀러가 꼬리에 붙어서 그 분비물을 계속 빨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야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몸이 쉽게 무기력해지고 졸리잖아요. 움직이기 싫잖아요. 우리도 식후에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 타고 오면 피로감이나 졸림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돈의 경우에는 셀러가 꼬리에서 계속 당분을 소비해 주니까요, 혈당이 이전보다 좀 낮아지고 오히려 태사 균형이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야돈은 예전처럼 멍하니 누워있기보다는 두 발로 일어서서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야도라는 진화라기보다는요, 셀러 덕분에 혈당이 이 정상화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가면은 야돈의 꼬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영양가가 없다고 해요. 이거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먹으면 당분만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영양이 없다고 기록했을 겁니다. 왜 애들이 사탕이나 막 단 것만 계속 먹으면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런 거 말고 채소처럼 영양가 있는 거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가가 없다는 거는 비타민이나 단백질 같은 거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열량 자체가 적다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 사탕의 칼로리는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셀러는 엄청난 열량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디서 사용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그 딱딱한 껍데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소라나 이 조개 같은 연체동물이 껍데기를 만드는 일은요, 이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탄산 칼슘을 쌓는 것뿐이 아니고요, 그 구조를 지탱하는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평소라면 셀러는 바다에서 다양한 먹이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었겠죠. 그런데 야돈의 꼬리를 무는 순간부터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셀러는 야돈 꼬리에서 나오는 당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껍데기를 유지하고 키우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에는 셀러는 야돈이 먹고 남긴 것을 먹고 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꼬리에서 나오는 성분도 야돈의 배설물이거든요. 셀러는 야돈의 꼬리에서 나오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야돈은 큰 피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셀러가 꼬리에 붙으면서 야돈 안으로 진화했잖아요. 그리고 활동성이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두 생물 모두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셀러 쪽이 조금 더 이득을 보죠. 자, 오늘은 야돈과 셀러 그리고 야도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돈의 꼬리, 감칠맛과 단맛이 농축된 천상의 식재료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야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아직 할 얘기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매력적인 포켓몬 야동,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대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